이번 녹화가 전기가여사 마지막입니다. 전기가여사를 요약을 하고 이번 요약을 하고 다음 녹화부터는 김해 대성동 고문 시리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전기가여사 요약 4번은 신라 석시왕조가 본 가여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신라 9대 벌휴 이상음이 본 가야, 그 다음이 신라 10대 내 이상음이 본 가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신라 11대 조분 이상음이 본 가야입니다. 여기까지가 정기가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해 대성동 고분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9대, 10대, 11대는 모두 석시왕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1. 신라 9대 벌휴 이상음이 본 가야. 먼저 요약을 했어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주요 기록을 둘러볼 겁니다. 167년에 아달라의 사금이 이 한강유역을 공격하는데 1000만에 가까운 대병을 동원합니다. 이건 뭐 신라의 전군을 다 동원했다고 봐요. 한마디로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해인 168년에 이찬 흥선이 한강유역 2만 군대를 가져왔다 거기서 회군합니다. 돌아와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요. 신라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과 184년에 석시왕통이 수립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벌휴 사금이 왕이 된 다음에 신라사를 조정해요. 57년에 경주에 처음 도착한 자기들의 왕, 선조였던 석탈해를 박시왕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신라 4대 이상음으로 삽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라의 초기 2대에서 4대 이르는 신라본기 초기 기록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혼란이 발생해요. 뭐 심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벌휴 사금이 저기 했는데 2세기 후반에 신라와 울릉도를 제외한 진안 전역이 백제 진왕에게 정복됩니다. 백제 진왕은 이 비류가 미추홀에 거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추홀에 거국했다고 해서 미추국,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발음하기 좋은 목지국도 됐어요. 그 목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안 지역의 정복전쟁으로 2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정복전쟁이에요. 일본 열도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합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발생한 거죠. 그 결과 이 야마토국 5대 왕인 중해가 죽어요. 그리고 외국의 대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이민그룹과 신이민그룹 사이에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73년이에요.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내란이 종식되고 179년에 중해의 왕비던 비묘가 야마토 왕으로 즉위합니다. 어디를 보면 야마토로 되어 있고 어디를 보면 야마대로 되어 있고 어디를 보면 야마도로 되어 있는데 좀 같습니다. 이 179년이 일본 서기에 있는 신공황후 원년이 되겠습니다. 자, 벌휴 사금 한번 보겠습니다. 벌휴 사금이 왕이 올랐다. 그의 성은 석시이며 타의왕 아들 굿주 각간의 아들이다. 어머니 성은 김씨다. 자, 여기서 나온 김씨는 성골 김씨가 아니고 진골 김씨입니다. 성골 김씨라는 것은 3세기 중반에 들어온 미추이 사금과 4세기 중반에 들어온 내물이 사금을 선조로 하는 왕족이에요. 반면에 진골 김씨라는 것은 1세기 중반에 들어온 김할지를 선조로 하는 왕통입니다. 그럼 1세기 중반에 왜 들어옵니까? 흉노계가 산동반도에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문무왕 비문에 나와 있는 김씨의 시조 투후 김일제가 바로 요 김씨입니다. 진골 김씨의 시조예요. 성골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지넬의 부인이다. 아달라가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왕을 세웠다. 그게 아니고 힘으로 뺏은 거죠. 왕권을 이제 뺏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성인화하는 거죠. 왕은 바람과 구름을 보고 점을 쳐서 홍수와 가뭄 그의 풍력을 알았으며 또한 사람이 정직한가 사악한가를 알았으므로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거 궁예 관시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전 그 박씨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박씨 왕통이 밀어내니까 그걸 뜻하는 거 아닌가 하세요. 또 사람들이 그걸 성인을 불렀다. 2년째 구도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 초기에
큰 영웅이에요. 신라를 지킨 영웅 구도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왕실과 혼인하고 그 왕의 장이 됩니다. 사람이 죄수 사면하는 거, 사면권, 제사질, 제사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신라는 당연하죠. 제사권, 사면권이 있는데 백제봉기를 보면 그 담로주가 파견되던 시대, 파견인지 임명인지 모르겠는데 초고왕, 구수왕 그 두 대입니다. 초고왕과 구수왕 시대에는 백제는 제사권이라든가 사면권 같은 거 일체 없어요. 그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백제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제 진왕이. 되겠죠. 소문국을 정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년 왕이 주와 군을 수행했다. 민정을 시찰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때 버리사금은 이제 새로운 왕통이 들어서고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년째 보면 주와 군의 명령을 내려 농사철에 토목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국가를 안정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아달라 이사금이 한강유업 정도를 위해서 3만에 가까운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건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버리사금은 반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버리사금 5년입니다. 여기도 구도가 나와요.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했다. 파진창 구도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방해하겠다. 백제가 신라를 무차별히 공격합니다. 백제 초고왕조와 구수왕조를 보면 신라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초고왕과 구수왕의 백제는 전군 병력 규모가 약 3,000명 최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신라는 얼마입니까? 신라는 병력 규모가 3만 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백제가 신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야 이거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병력 3천인 나라가 병력 3만인 나라를 공격한다냐. 이건 정말 모순이다. 하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의 백제 즉 한성백제 외에도 한 지역에 그런 나라들이 뭐 10개 20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역과 금강역에 저는 병력 3천 정도 되는 규모의 가진 그런 군 규모를 가진 소국들이 많이었습니다. 근데 왜 삼국사기 안 나옵니까? 저거 빼고 나머지 전부 찍어버렸어요. 다 찍어버리다 보니까 마치 병력 3천인 나라가 병력 3만인 나라를 공격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 겁니다. 왜 지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전에 제가 쭉 설명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6년조도 버리사금 6년조도 백제와 계속 전투해요. 이 구도가 계속 나옵니다. 7년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90년인데 백제봉기 보면 초고왕 25년입니다. 가을 8월 백제가 서쪽 국경 원사장을 습격하고 달친격의 부국성을 포위하였다. 구도가 정예 기병 500명을 거느려 공격하자 백제 군사가 거짓으로 달아난 차였다. 구도가 와산까지 추격하다가 와산이 어딥니까? 지금 충청북도 송리산 부근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옛날 석탈해가 경주에 왔을 때 박씨가 당시에 와산 저 부근에 도읍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신라 그 건국 얘기할 때 했습니다. 백제에게 패배했다. 왕은 구도가 잘못했다가요. 북성리 강대시키고 결정했다. 신라 번개 이름이 8번 나와요. 그 본계만 구도가 8번 나오는데 신라에 저렇게 이름이 8번 정도 나오는 사람은 김유신 정도 왕이 아니고 신하로서 그 정도 무게를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영웅인 거죠. 내이사하고 헌일하고 조분이사하고 장이 되고 갈무랑이 보여집니다. 이때도 아직 가해 기록이 없어요. 가해는 아직 안 나타납니다. 9년 봄 정월 인사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라는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백제봉기를 어떻습니까? 초고왕, 구수왕은 인사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 임명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아마 백제왕이나 마한왕이 할 거예요. 백제왕은 왕족, 마한왕은 왕비족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 없고 일본 백제왕이 이 한성백제의 인사를 한다는 얘기는 초고왕이나 구수왕은 주기적으로 백제왕에게 그 한성백제의 동향을 보고를 했을 겁니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담로제입니다. 담로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려면 삼국사기 백제분기의 초고왕과 고수왕조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버류상무 10년에 여름 6월 외인 천여 명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는 123년에 지마이사금이 처음으로 외국과 혼인합니다. 그래서 외 신라 동맹, 이게 임나가야 신라 동맹이에요. 이때까지 유지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맹은 군사 동맹뿐만 아니고 경제 동맹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어려우면은 다른 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라와 임나가 김해바다 그 경제권을 같이 유지하고 있었다. 공동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고 서로 흉년이 들면 도와주고 한 기록은 아마 이게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하는 사람한테는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년은 그 말년입니다. 13년 봄 2월 궁궐을 수리하였다. 가뭄이 들었다. 대궐 남쪽 큰 나무에 벼락이 치고 왕이 죽었다. 이 신라 9대 버류사금은 석시왕통의 창업자예요. 그리고 강력한 권력자인데도 13년 만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타라이사금 손자라고 하는데 진짜로 손자인지 아니면 증손자인지 모르지만은 즉위시에 이미 나이가 70대였어요.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다음 왕인 10대 내의사금이 버류사금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아들을 건너뛰어서 마치 장수왕 다음에 장수왕 아들이 아니고 손자인 문자왕이 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버류사금은 아마 굉장히 80대 이상 90 가까이 장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버류사금초에는 외국과 혼인이 없어요. 이전에 지마이사금도 혼인했고 아달라이사금도 혼인했는데 왜 혼인이 없느냐? 그 이유는 이제 임나 왕비가 그 아달라이사금 때 혼인했는데 아달라이사금 딸입니다. 박씨예요. 근데 이 석씨가 들어섰는데 그 박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석씨 왕조와 혼인이 어려운 게 아니었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임나의 왕은 그 외국 왕 임나예요. 변한 지역의 다른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라 10대 내의사금이 본가야.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국 사료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일본 서기와도 겹치고 그러니까 사료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신라 초기사에서는 무조건 10대 내의사금이 저걸 공부해야 된다. 내의사금조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먼저 요약을 해봤어요. 203년에 대방문 설치를 목격했어요. 삼국지 동의연록 일처입니다. 삼국지 일처예요. 그 다음에 207년에 임나가야의 멸망을 목격했어요. 207년에 임나가야가 멸망되고 그 신라분기 왜곡입니다. 진왕에 의해서 새로운 담로주가 임명이 돼요. 그리고 신라 이제 공격에 그 삼한 통일에 동원합니다. 따라서 약 80년 지속된 임나 신라의 혼인 동맹이 종료가 됩니다. 저걸 목격했어요. 3대 2초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뭘 목격했느냐? 정말 중요한데 227년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입니다. 김해가야 우리가 남가야라고도 하고 금관가야라고 하는데 김해가야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7국이 멸망하는 걸 목격했어요.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여기 내의사금 32년인데 참 보석 같은 기록이죠. 저 어떻게 됩니까? 김해가야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7국이 모두 멸망한 다음에 멸망은 어떻게 돼요? 국명을 바꿔야 된다. 국명을 바꿔가지고 변진한 체제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변진한 체제로 됩니다. 국명이 변경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0년에 외국으로 칠제도가 가는데 그 가게 된 이유를 목격을 한 겁니다. 저 내의사금조가. 칠제도에 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삼국사기 안 나오니까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큰 잘못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칠제도가. 삼국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국유사도 나와요. 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다 보고 있어요. 저기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삼국지 동의전 한조와 외조가 다 보고 있어요. 칠제도가 다 나옵니다. 따라서 칠제도에 관해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권위 있는 사서들이 다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안 통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의사금 버리왕 손자입니다. 손자다. 어머니는 내래 부인이다. 왕비 석씨는 조분왕후이다. 왕은 풍무와 용무와 풍채가 훌륭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쭉 얘기를 합니다. 전 임금의 태자 골장과 둘째 아들 이매가 먼저 죽고 장손이 아들이었으므로 이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둘째 아들의 이 낳은, 그러니까 손자라는 뜻인데 저렇게 얘기했지만은 저것도 힘으로 결정했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내의사금이다. 즉위시에 내의사금은 아마 젊었을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아니었냐 제가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왕이 되고 다음에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한성백제는 백제봉기를 보면 제사권 없어요. 제사 못 지냅니다. 제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권이 없던 얘기는 이제 정통을 주장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시조묘와 태조묘가 나오는데 신라에 시조묘는 박혁거사입니다. 석탈이가 아니에요. 그건 박혁거사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태조묘는 13대 미추이사금이에요. 그래서 신라사에 시조와 태조가 있어요. 고구려사도 마찬가지요. 고구려사도 태조는 동명성왕, 그 다음에 태조가 아니지. 고구려 시조는 동명성왕이고 고구려 태조는 태조왕 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신라도 시조는 박혁거세, 태조는 미추이사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서쪽 지방에 홍수가 나자 수재를 당한 조와 현의 1년 세금 면제하고 과거 치료를 사신 걸로 유명하였다. 저 신라의 서쪽 지방이 도대체 어디인지 사실은 애매합니다. 신라를 보면 주로 홍수가 서쪽에서 나지 동쪽에서는 안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쪽은 산악지대고 서쪽은 평야지대로 봐요. 어디까지가 섬진강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신라가. 그래서 저 서쪽 지방이 어디인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4년 199년 백제가 또 침범했다. 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원되는 거예요. 백제 진왕의 진안지역 정벌에 한성백제에 동원되는 겁니다. 내의사금 5년, 이게 서기 200년이고 일본 서기 신공황후 22년도예요. 알천에서 크게 군대를 사해놨다. 이게 군사 대열병 하면 나오는데 대열병 기록이 나오면은 그 전후에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와 전투했습니까? 삼한백제 소옥도로가 전투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아마 이것도 삭제된 거라고 보는데 삼한백제가 바로 그 목지국입니다. 목지국 진왕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여러 개의 담로국도로 되어 있어요. 소옥도로, 삼한 소옥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의사금 6년이 201년입니다. 3세기 들어왔는데 이게 신공 23년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나와요. 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정해왔다. 이게 결혼한 겁니다. 신라와 그 남가야, 그러니까 김해가야가 혼인하는 거예요. 이 가야가 무려 80년 만에 살아요. 기록이 없다가 80년 전에는 신라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신라군을 격파하고 그렇게 강적했는데 80년 만에 갑자기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친을 정했는데 신라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신라와 혼인을 한 이유는 이제 2세기 말 3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진왕의 변환지역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삼한 통일을 위해서. 그래 이제 백제가 압력이 몰려오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진안지역의 최강국인, 예전엔 적이었지만 최강국인 신라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혼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서기 신공왕후지 어떻게 일치하냐. 일본서기 신공왕후를 보면은 가야 7국이 백제 외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니까 신라가 가야를 도우러 갑니다. 신라를 도우러 어디로 갑니까? 그 탁순국, 지금의 창원 부근으로 도와주러 가요. 불리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갑니다. 이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신라가 가야를 도우러 가야 했느냐 이거죠. 그런 유리하지도 못한 전쟁에 그게 이유예요. 가야국 왕비가 내의사금 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한 동맹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돕지 않을 수 없어요.
혼인을 하면 무조건 돕느냐? 그렇습니다. 삼국사의 백제본기를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대방국 기록에 나와요. 그 왕비가 대방국 보과 공주라서 대방국이 고구려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혼인동맹이면 군사동맹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경제동맹이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일본서기 신공왕조 1전을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기록 나옵니다. 내이상은 8년 203년인데 이게 신공 25년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겨울 10월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말갈인들이 처음으로 출현하는데 백제본기보다 신라본기 먼저 출해요. 3세기 초 말갈은 대공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갈 기록이 한 80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초에 사라진 말갈이 한 80년에 나타나가지고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말갈인들이 넘어와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대방군 설치 기록입니다. 요동반도 중심으로 요하 위역에 이 공손씨가 대방군을 설치해요. 낙랑군 남쪽에. 그래가지고 대방군 설치한 데는 뭐예요? 거기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관리를 둬가지고 세금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동반도 일대에 살던 고구려 변방인들이 대거 서해안을 타고 이주를 해요. 황해도 경기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3세기 초에 있던 말가루 대공습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저기 서울에 석촌동 고문군의 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3년이 바로 대방군이 설치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저 기록 80년 만에 왜 말갈에 나타나느냐? 신라와 백제 출현하는데 바로 대방군 설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2년 후에 진충을 뭡니까? 일벌차례 임명했다. 그리고 국정에 참여시켰다. 이 참 국정. 이게 정확한 기록입니다. 왜 정확한 기록입니까? 진씨가 이 말갈성이에요. 그러니까 함성백제를 보면은 양대 지배층이 있어요. 5세기 후 백제의 8성대족 중에 함성역세계 두 개예요. 해씨하고 진씨인데 해씨는 부여계고 진씨는 말갈계입니다. 해씨는 부여에서부터 같이 온 왕족이고 진씨는 한반도에서 만난 말갈족입니다. 말갈족이에요. 그러니까 203년에 국경을 넘어온 그 말갈인들의 지도자가 205년에 신라 국정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씨가 바로 그 말갈계입니다. 맞구나. 그러니까 내이상은 8년조와 10년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개씩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삼국지의 대방군 설치연도 맞습니다. 205년도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진충은 저기 고이왕 이후에 한성백제로 이사갑니다. 한성백제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12년 207년 신공 29년인데 여기에도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왕이 아들을 이벌찬에 임명하고 내 병사일을 맡겨요. 이제 군사권을 행사하는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농경민족은 왕자는 관직이 안 나가요. 고구려나 백제가 왕자가 관직이 나갑니까? 고구려나 조선이 대군이 무슨 영의정 합니까? 않죠. 않습니다. 농경민사회 전통적으로 왕자는 관직이 안 나가요. 그런데 유목민족 국가에서는 왕자도 관직이 나가요. 신라만 삼국 중에서 왕자가 관직이 나가는데 그 유목사회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신라의 박씨에서 온 유목사회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의 관직도 기본적으로 박씨들이 만든 겁니다. 유리왕 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는 유리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닌데 유리왕이 만든 체제는 그 이전에 오한족 체제였고 그 이전에 동호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동호 제국이 아시아 북방 초원을 한 1000년 지배하는데 동호 세력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바이카로 부근에 살던 사람을 동호 세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 부근에 살던 사람을 흉노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노계의 알타이 세력, 그 다음에 동호계 그러면 바이칼 세력인데 그때부터 해오던 정치를 그 동호가 뭐 하루아침에 해오진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해오던 것을 신라가 건국하고 이 유리왕 때 발전시켜가지고 그
그 신라 새로운 사유에 맞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리사금 때 신라의 기본 그 정치제도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저는 정확한 기록이라고 봅니다. 자, 내이사금 13년 208년 봄이월 왕이 서쪽의 궁과 읍을 순차로 열흘 만에 들어왔다. 저때도 전투예요. 저때도 목지국 진왕 3만백제와 전투입니다. 그런데 전투 대상을 빼버린 겁니다. 여름 4월 외인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이벌찬 이후를 하여 운하를. 이것 중요한 기록인데요. 그 123년에 지마의 사금이 외국과 최초 혼인합니다. 그때부터 양쪽이 혼인동맹을 이루는데 약 80년 만에 80년이 아니고 한 90년인가요? 80년인가?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왜 동맹이 무너지냐? 그러니까 한 80년 동안 공격을 하지 않던 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은 이미 백제번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80년 동안에 신라를 공격하지 않다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초고왕이라는 새로운 통치가 들었어요. 진왕 임명은 담론주가 온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왜가 80년 만에 신라를 공격한다. 그 전에 208년에 공격한다는 건 207년에 임나가야의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선 겁니다. 즉 207년 임나가야 망했어요. 임나가야가 백제에 망해가지고 백제가 여기에 자기의 담로주를 임명해서 그 담로주로 하여금 삼한통합의 동원되게 나가게 하는 겁니다. 진왕이 새로운 동 임명하여 변진한 지역 통합에 동원되는 것이다. 당연히 임나신라 혼인동맹이 종식이 됩니다. 외인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이때 외왕은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왕이랑 구수왕 저거 알 수 있어요. 의교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내이사금, 조분이사금 양대에는 외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그 외는 의교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을 보였는 거지 않습니다. 반면에 첨예이사금과 미추이사금 보면 이 이후에 외는 의교권을 회복하는데 그건 이제 후기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릅니다. 그 외가 의교권을 회복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백제가 의교권을 회복하는 건 비슷해요. 백제가 의교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가린이 내려와가지고 초고왕과 구수왕과 한성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무너뜨리고 말가린들이 새로운 국가를 세워요. 그러니까 의교권부터 다 갖는 거죠. 그게 바로 고이왕정부의 출현입니다. 가야세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왕 임명은 임나가야의 담로주 국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의교권을 가지고 신라와 교섭하는 겁니다. 양쪽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내이사금 14년 209년입니다. 여기 포상팔국이 나오는데 가을 7월 바닷가에 덤나라 공모하여 가라를 침범하자 가라 왕자가 구호를 청했다. 왕이 태자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분살을 가져 구원하게 했다. 여덟나라 장군을 죽이고 포로 6,000명을 이게 잡아 들어왔다 조금 해석이 이상한데 포로 6,000명을 구해서 그러니까 잡힌 포로 6,000명을 구해서 데려온 건지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저 번역은 조금 이상하네요. 포로 6,000명을 잡아 들어왔다. 이 기록이 일본 서기와 어떻게 일치합니까? 하면은 목지국 진왕이 이제 포상팔국이 실패한 다음부터는 군사력을 상실해가지고 저 6,000명을 포로가 6,000명 정도 되니까 대규모 전쟁이 나왔는데 이거 졌어요. 신라 간섭해서. 그 포상팔국은 이제 목지국 진왕이 통치하는 소국들입니다. 이들을 동원했는데 실패하니까 군사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변진한 지역에 군사력이 부족해요. 그 한 지역은 당시에 말갈구를 막느라고 말갈족도 동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성백제 비롯해서 한강유역 군대를 동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변진한 지역에서는 포상팔국이 또 실패하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외국의 그 야마도의 비미오한테 불러가지고 네가 외국의 여러 소국들을 합쳐서 군대를 동원하면은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쇠입니다. 쇠를 주고 그리고 너를 외왕이 임명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미오가 군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백제 진왕이 그 외국 군대를 동원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가 포상 밟고 실패한 겁니다. 일본의 신공화국제 여기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이상금 15년 봄과 여름에 감옥이 들자 사신이 보내 군후부 죄수들을 조사하여 두 종류 사형을 제고 석방하였다. 죄수를 대거 석봉하는 것은 대개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은 그 죄수들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어요. 아, 전쟁터에 죄수가 동원될 수도 있겠구나. 국가가 그만큼 위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이상금 16년 또 인사를 해요. 그 수많은 전투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이상 17년 이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제 그 정기가야도 남가야 김해가에서 마지막 기록인데 가야가 왕자를 인질로 보내왔다. 그리고 250년 이상 가야가 안 나옵니다. 가야가 안 나오고 임나만 나와요. 지금 왜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본석에 나와 있어요. 가야 7국이 멸망하는 겁니다. 국가가 망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이 17년조 212년 정기가야 마지막 기록 가야가 사라지는 것도 일본석의 신공화국제와 일치하는 겁니다. 신공화국제에 왜 사라지는가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저 가야 제국이 망했어요. 남가야인데 망한 겁니다. 자, 19년 214년입니다. 신공 36년 백제가 다시 공격이 시작해요. 15년 만에 백제 공격입니다. 왜 공격하느냐? 구수왕이 죽인 거예요. 초고왕이 죽고 구수왕이 새로운 담론주가 돼가지고 또 이제 진왕의 신라 공격 명령에 동원되는 겁니다. 동원돼요. 그 다음에 25년 220년 내이상금 25년을 보면은 신공 42년입니다. 이벌찬 이음이 사망하자 충원을 이벌찬 임명하고 병마일을 맡겼다. 군사일을 맡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군권을 가진 군사령관이 두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양산수에 대열병을 하겠다. 대열병을 두 번이나 합니다. 한 왕이 때 두 번이나 하는 여기뿐인데 이때도 아마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국가가 위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27년 222년 신공 44년입니다. 여기도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을 군사일을 맡겨요. 뭘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연지를 이벌찬에 임명해서 겸지 병마일 병마일을 맡겠다. 세 번째 군사령관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왕대에 병마일을 맡는 군사령관이 3명 나오는 것은 여기뿐이에요. 즉 신라본 내이사금조는 현재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해이사금 29년입니다. 이게 224년 신공 46년이에요. 가을 7월 이벌찬 연진이 백제와 전투를 하였다. 그는 봉산 아래에서 백제병을 격파하고 1000여 명을 죽였다. 자, 국가의 군대가 총에서 3000명 정도 되는 나라가 1000명이 죽었으니까 아마 3000명도 안 됐어요. 함성백제는 완전히 군사력을 상실한 겁니다. 더 이상 전투하기 어려운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함성백제가 전투력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훗날 가야 7국 토벌에 동원되지 못해요. 즉 함성백제의 기록인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그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지에 나오는 가야 7국 정벌이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일본서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투력이 상실돼 가지고 결국 이제 군대가 없으니까 말갈에게 정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본 서기에 일치하는 겁니다. 왜 삼국사기 백제는 그 가야 7국 토벌에 동원되지 못했는가? 군사력이 없는데 어떻게 동원합니까? 이때 대패한 거죠. 그 다음에 내사금 31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26년입니다. 신공 48년도에요. 또 죄수를 석방하고 있어요. 이제 군사도 부족한 겁니다. 군대가 군사가 부족하고 이제 대규모 전쟁 중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유명한 기록
정말로 중요한 기록. 내이사금 32년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227년이고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제예요. 봄 2월, 춘 2월 순수 서남그룹을 순수하고 3월에 돌아왔다. 배파진찬 강원 위이찬 바진찬을 승진시켜서 반찬 강원을 위이찬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삼국사기가 이렇게 한 줄로 봄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났고 장소는 경주에서 볼 때 서남그룹이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만 딱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일본서기 신공 49년을 보면 이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아주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일본서기가 상세히 적고 있는 것을 삼국사기가 어떻게 적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로부터 삼국사기 읽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2월부터 전 시작이 전쟁이 돼가지고 3월에 가야칠국이 망하고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칠국 토벌원 사건을 시간과 장소만 적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서남군이 바로 일본서기의 신라군과 전투했다는 지금의 창원, 탁승국 부근이에요. 경주에서 보면 서남쪽입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구나. 일본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사 연구하는 사람은 이 내사금 32년 정도 나오면은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거죠. 와, 남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해서 안 민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기록 갖다 주면 됩니다. 봐라. 한 달도 안 틀린대요. 한 달도 안 틀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시간과 장소가 단 한 달도 안 틀린다.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정말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보석과 같은 겁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아마 영원히 이 기록이 빛날 겁니다. 제가 이 기록을 신공 49년조를 삼국사기에서 찾은 것은 그 네트전과 함께 풀어보는 한국 고대사의 수수께끼 8간 직후였어요. 그 책 날릴 때만해도 몰랐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연도와 해와 달을 하나씩 체크해 가다가 이걸 이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찾고 나서 제가 책을 다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삼만사의 재조명을 쓰기로 마음먹게 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 내이사금 32년이에요. 가야 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일 고대 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라 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백제 사하는 당연하고 이 내이사금 32년 봄 2월과 3월에 벌어진 이 사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칠지도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3년 후에 칠지도 가는 거죠. 왜 3년 후에 칠지도 갑니까? 그 이유는 죽어요. 이때 진왕이 죽습니다. 진왕이 죽고 3년 후에 새로운 진왕이 즉위를 했어요. 새로운 진왕이 즉위를 했는데 아직 공립이 안 됐습니다. 진왕이 공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왕제에서는 왕을 찍어지 못하고 왕세자를 찍어요. 그래서 진왕이 백제 왕을 찍어지 못하고 백제 왕세자를 찍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칠지도에 백제 왕세자라고 써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야철국이 멸망하고 227년에 백제 진왕이 신라를 제외하고 변진한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여 정복 어떻게 됩니까? 국명을 바꿔요. 그리고 변진한 체제로 편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와 있는 삼한체제의 완성인 거예요. 삼한체제의 결론만 썼어요. 후한서 삼국지. 그러나 어떻게 삼한체제가 형성되는가? 지난 2세기 중후반에 진안 통합하고 3세기 초에 변환을 통합하는 과정이 삼국사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일본 수교 나와 있고 신공황후 중에 변환지역 통합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료다. 빈칸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적어라. 국명에는 일부 판독 이런 것도 있으나 국을 기준으로 나누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자, 변진 또한 역 12곡, 변진 또한 12곡이다. 또 여러 작은 벼룹이 있어 각기 거수가 있다. 큰 잔에 신지라고 하고 그 다음은 험측, 다음은 번예, 다음은 살계, 다음은 읍차라고 한다. 그래서 변진한 국가들이 있는데 1번 기저국부터 1번, 2번, 3번 쫙 있어서 25, 살호국, 26, 우유국까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변진한 합해서 네모 국이다. 개수가 나와요. 대국은 4, 5천가, 소국은 6, 700가, 총 45만호다. 자, 저기 네모 칸에 숫자 뭐 써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료를 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시간은 중요하죠. 이 3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사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사로국은 통합이 안 됐어요. 사로국은 지난 적이 있었지만은 신라는 신라예요. 백제 진화에게 정복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만 정복이 되고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국명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로국은 변질한 체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신라는 국명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로국이라는 이름이 판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25번에 다루고 있는데 3세기 중반에 변진한 제후 신라는 망하지 않았으므로 국명을 평안할 것에 따라서 신라 이전은 국명으로 망해서 변진하는 구분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라야 돼요? 사로국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로국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사로국 그 위에 있는 뒤에 우유국은 울릉도가 아닌가 정도가 있어요. 울릉도도 당연히 백제 진화왕 통치에 안 들어가죠.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변진한 체제에 들어간 나라는 몇 나라입니까? 바로 앞에까지 있으니까 바로 24국이에요. 저 네모칸에는 반드시 24국이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24국이 안 들어간다? 그럼 삼국사기가 틀린 겁니다. 원문을 보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변진한 합 24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지 동의전이 일치한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렇게 푸는 겁니다. 자, 재미로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어떤 사료다. 빈칸 네모에 들어가 숫자를 적어라. 진화는 많은 동쪽에 있다. 노인들이 세를 전하여 말하기를 옛날 진의 사역을 피하여 온 망명인이 한해 왔다. 많이 그 동쪽 땅을 나눠주었다. 성책이 있고 언어는 마음과 같지 않다. 지난 얘기는 거예요. 국을 방인하고 고론하고 쭉 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이름을 진안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몇 국이었다가 점점 나뉘어 12국이 됐다. 처음에 몇 국이었어요? 처음에 몇 국이었는데 점점 나뉘어 12국이 됐습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를 봐야죠. 삼국사기를 보면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 흐레이사금. 흐레이사금정은 뭐예요? 신라가 망해서 진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변진안에. 망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흐레이사금 21년을 보면 처음으로 벽골지를 여니 그 둘레가 1800보였다. 사로국이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백제의 진안에 들어간 후 경주지역과 김제지역으로 2국으로 분리됐어요. 나뉘었다. 망해서 진안에 들어가면은 2국으로 나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몇 나라에 있는데 점점 나뉘어 12국이 됐어요. 당연히 6국이야죠. 저기 6국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6국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삼국사에 틀리는 거죠. 저 벽골지 기록이 엉뚱해야 되는 겁니다. 저 벽골지 기록이 있는 한 여기는 반드시 6국 들어가요. 맞다. 자, 이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가야의 건국이 1세기 중반임을 뜻하는 기록을 중국 사서에서 찾아라. 뭡니까? 저거 옛날에 했어요.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야의 건국이 1세기 중반임을 뜻하는 중국 사서 기록이 뭐예요? 저 정도는 뭐 가야 사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위지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편에 나와요. 그 나라도 본래 남자를 왕으로 삼았으나 70, 80년이 지나자 외국에서 난리가 일어나서 서로 공벌한 지 여러 해 되었다. 마침내 모두 함께 한 여자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이런 비멸한다. 그 다음에 후한서에도 나와요. 후한, 환제와 영제 지세에 외국에 큰 난리가 나서 서로 공격하고 지니 오랫동안 왕이 없었다. 그 다음에 비묘한 적이 있었는데 등등등 이게 공동으로 그녀를 써와있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가야 건국이 1세기 중반임을 타는 중국 기록이에요. 아니 저기 어디 가야가 1세기 중반에 건국했다 나옵니까? 나옵니다. 잘 봐야죠. 외국 대란이 환제, 영제 뭐 대란인데 이게 170년 무렵이에요. 정확히는 얼마냐? 정확히는 아달라 이상 20년, 103년에 외국 대란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환제 영제 대옥단의 170년 무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7, 80년 지나서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170년 무렵에서 7, 80년 거꾸로 가면 언제입니까? 바로 1세기 말이야, 2세기 초예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야마데가 건국됐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일본서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송신의 야마데 공기 100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서기 기록과 일치해요. 일본서기 기록과 이 후한서 삼국지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서기를 보면 야마데 누가 건국합니까? 송신조 보면 누가 나와요? 가야밖에 안 나와요. 임나가야만. 고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가야지하고 고고학 일치해요. 가야인들이 야마데를 건국한 거예요. 가야인들이. 한두 명 가서 건국이 됩니까? 아니죠. 건국에는 적어도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필요한데 1세기 말 2세기 초에 국가를 건국하면 어떻게 되면 늦어도 1세기 후반에는 많은 가야인들이 건너와야 합니다. 낙동강역에서 큐슈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1세기 후반에 이 정도 사람을 보내려면 가야가 언제 건국돼야 됩니까? 늦어도 1세기 중반에는 건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록을 보고 가야가 1세기 중반에 건국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삼국사의 기록이 맞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가야 건국이 1세기 중반임을 타는 중국 기록을 찾아라면 바로 이 두 기록이에요. 이 두 딱 제시하면 됩니다. 이 기록을 보고 가야가 1세기 중반에 건국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백제의 좌평제 반포가 3세기 중반임을 뜻하는 기록을 중국사에 찾아라. 우리가 알죠. 고유왕 260년 무렵에 백제의 고유왕이 좌평제를 비롯한 새로운 통치제를 반포합니다. 그 반포가 3세기 중반인데 실제로 3세기 중반에 좌평제를 반포했다는 이 기록을 중국사에 찾으라. 어디에 나옵니까? 중국사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김해 대성동 시리즈 할 때 이건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자, 이제 석시 조분이사금 보겠습니다. 조분이사금전은 어떤 특징이냐? 남가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5세기 후반에 나와요. 그 다음에 3안에는 오로지 신라와 울릉도만 모두 백제 진왕 통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로 누가 신라를 지키느냐? 서고로가 공격을 방어해요. 임나온경을 방어하는 겁니다. 3세기 초에 멸망하고 백제 진왕은 담론이 된 임나가야의 부활을 목격해요. 조분이사금은 임나가야가 부활의 후기가 시작인데 여기 김해 대성동 고분 시리즈에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임나가야 부활 과정에서 조분이사금이 실감합니다. 아니 왜 임나가야가 부활하는데 조분이사금이 죽습니까? 그 설명을 하게 돼요. 가야사와 신라사가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분이사금이 왕에 올랐다. 그는 성이 석시이고 벌위사금은 손자다. 그의 아버지는 갈문왕 골정이다. 어머니는 김씨 옥모부인이다. 그녀는 구도 갈문왕의 딸이다. 어머니가 그 외할아버지가 구도인 거죠. 무려 8번이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원년 230년에 뭐가 나옵니까? 연충을 이찬에 임명하여 군무와 국정을 맡겼다. 이 왕이 즉위하면 원년 2년 3년째 큰 인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 인물 나와서 행정을 맡아요. 국정을 맡기 때문에 왕권이 이 절대적 권력이 아닙니다. 뇌물이사금처럼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은 국초에 이런 인사 없어요. 이런 인사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왕이 절대 권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초반에 그 국정에 나온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권력자들이 그 왕권을 견제하는 권력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찬 우로를 대장군으로 삼아 간문국을 도발하고 승리하고 나왔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내의사금과 조분이사금에 때 신라를 방어한 사람은 서구로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로 이전에 방어한 사람은 구도고 구도 다음에 신라를 지킨 사람은 서구로예요. 근데 구도는 이제 그때는 아직 가야가 공격을 안 할 때니까 백제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고 서구로는 이제 임나가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분이사금 3년 외인이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싸웠다. 도자자 기병을 보내 추격하여 1,000명을 죽였다. 이 외는 어떤 애입니까? 백제 진왕에 의해서
통치자가 담로주가 임명됐어요. 그 담로주가 이 신라 통합에 동원되는 겁니다. 신라 통합 전쟁에 지금 동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분이 상금 4233년 여름 5월 외병이 동쪽 변경을 약탈하였다. 가을 7월 이찬으로가 외인과 사도에 싸웠다. 그는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배를 불태웠다. 적들은 모두 불에 빠져 죽었다. 서구로가 신라를 방어하는 거예요. 내이상금과 조분이상금 시절이 약 반세기인데 외국과 단 한 번은 사신관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당시 외왕은 외국권이 없었어요. 담로주였기 때문에 왜 없었습니다. 인사권, 제사권, 사냥권도 없었어요. 한성백제, 초고왕, 구수왕이랑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행정권, 군사권, 그리고 세수권이 있었어요. 그 담로주 권리를 세수보는 거. 인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기적으로 진왕과 마한왕에게, 만왕이 왕비족, 진왕 왕족이에요. 백제, 여기에 국정을 보고했을 것이다. 담로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분 6년 동쪽 순행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분 7년 골벌국왕 아음무가 불일컨을 항복해왔다. 여기 그냥 아직 변제란 체제에 통합되지 않은 국가인 겁니다. 골벌국은 신라에 통합되는 거죠. 이때 없어지고 후한선아 아니고 삼국지 동의전에 나온 것은 골벌국 사라진 다음입니다. 삼국지의 배경은 대충 260년대가 아닌가 생각돼요. 고이왕과 미추 이상금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백제가 서쪽국 정교를 침공했다. 이 백제 한성백제예요. 그러니까 동원되는 겁니다. 지금 신라 공격에 동원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15년 봄정월 이찬우를 서부로 임명하고 병관을 맺혔다. 드디어 서부로안이라는 지위가 등장해요. 서부로안이란이 서라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서라벌 왕으로 신라의 제2인자예요. 그 다른 지위는 많이 없어지는데 이 서부로안이라는 지위는 신라 말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우로가 왕권에 근접하는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왕권에. 그 일본 서기를 보면 서구로를 신라 왕이라고 하는데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서부라인이라는 거, 신라 왕에 근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야인들이 이 서구로를 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왕으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삼국사의 열전을 보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경천 동지열일이 벌어져요. 245년에 벌어졌는데 2세기 후반 외국 대란으로 원인 나옵니다. 2세기 후반 외국 대란 원인은 그게 아니구나. 삼한백제의 진안지역 통합이고 3세기 중반에 나와요. 일본 고대사가 야유시대에서 전기고무시대로 전환돼요. 그게 나옵니다. 경천 동지열기는 245년 겨우 10월입니다. 해와 달을 잘 알아야 된다.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자 우로가 군사일꾼으로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여 물러나 마주를 지켰다. 그날 밤 날씨가 몹시 추워지자 우로가 사졸들을 위로하고 직접 장작불을 피워 그들을 다 태워줬다. 사졸 진심으로 감사했다. 고구려 위 전쟁이 어떤 책은 245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24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는 245년, 자치통감은 246년. 그 옥저전투가 245년 겨울 10월입니까? 246년 겨울 10월입니까? 바로 245년 겨울 10월이에요. 고구려 위 전쟁은 삼국 번기 다 나옵니다. 고구려 번기, 백제 번기, 신라 번기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정확합니까? 바로 신라 번기 기록이 정확해요. 신라 번기가 기록한 고구려 위 전쟁, 옥제전투 245년 겨울 10월에 있었어요. 이건 옥제전투 직후에 벌어진 사건인데 신라 번기의 연도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제 동아시아를 대흔들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16년 조분이 사금 16년 1년 후에 17년이죠. 246년 겨울 10월 1년 후에 이야 동남방의 흰 기운이 한피르 명주를 펴놓은 곳에 뻗쳤다. 이 흑룡이면 안 좋은 일, 예를 들면 황룡이면 이보다 좀 나은 일, 뭐 기이한 일인데 이건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조분이 상금 실각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245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군이 북변을 침범한 사건 딱 1년 전인데 이때
내란이 발생했어요. 신라의 내란이 발생해서 조분이 사금 실각합니다. 신라의 내란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임나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몇 달 지난 다음에 왕이 죽었다 18년이 죽었다 했더니 그 처음의 이사금이 이 다음에 처음의 이사금인데 형인 조부 이사금의 죽음을 이때 공포한 겁니다. 이때 공포했지만 실제로 실각한 것은 240년 겨울 10월에. 그러니까 실각이 뭡니까? 실각이는 죽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폐될 수도 있고 아무튼 권력을 잃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치자는 생명체에 생명은 붙어 있더라도 실각하면 죽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이제 맺은 말입니다. 다음 녹화인 김해 대성동금 것이 이게 이어집니다. 이때 이제 대성동금은 시리즈에서 무엇을 다루냐 여기 하는데 3세기 신라사를 꿰뚫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3세기 신라사는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가 253년 석으로 죽음이고 두 번째가 262년 석으로 부인이 죽음이에요. 9년 간격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신라사 연구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라사를 관통하는 2대 사건이에요. 3세기 사건이면 저걸 알아야 된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전기가야 아니고 전기고분 시대에 해당하는 3세기 중반에 4세기까지 약 150년이 공백이에요. 일본 서기 기록 공백인데 이때 유일하게 이 석으로 죽음과 석으로 부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서기를 누가 씁니까? 가야인들과 백제인들이 써요. 가야인들과 백제인들이 자기의 기록을 가지고 쓰는데 이건 임나가야인들의 기록에서 남은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저건 임나가야사에서 추구했어요. 253년 석으로 죽음, 262년 석으로 부인의 죽음. 제가 김해 대성동고분 시리즈 할 때도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김해 대성동 시리즈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신라사에서 저 두 가지는 3세기 신라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